엄마, 우리 이제 각자 인생 살아요. 74세 저의 귀에 꽂힌 이 한마디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평생을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저에게 자식이 던진 이 차가운 말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20살에 결혼한 후 54년간 한 번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지 않았던 저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일을 하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며 저녁에는 고물상을 운영하면서도 자녀들의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끝없이 희생해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성공한 자녀들이 보인 태도는 냉정 그 자체였습니다. 아들은 저를 부끄러워했고 딸은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살아온 것이 맞았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74세인 제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의 진짜 시련은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74세의 몸으로 간병을 도맡아 하면서도 저는 자식들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아들과 딸은 형식적인 병문안만 올 뿐 정작 간병의 무게는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밤새 남편을 돌보느라 잠 못 이룬 채로 병원 복도에서 쪽잠을 자는 저의 모습을 본 자식들도 힘들면 요양원에 보내세요.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졌어요. 자식들에게 아버지는 이미 짐이 되어 버린 거였어요. 남편의 상태가 점점 악화될수록 아이들의 발걸음은 더욱 뜸해졌어요.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말이에요. 어떤 때는 남편이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간절히 물었습니다. 아들은 언제 와? 딸은 어디 갔어? 그럴 때마다 저는 목이 메어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결국 거짓말로 답할 수밖에 없었죠. 곧 올 거예요. 바빠서 못 오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의 흐려진 눈동자에서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남편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자식들이 더 이상 자신을 찾지 않는다는 것을요. 남편 역시 자식들의 태도에 깊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키웠나 보다. 한숨을 내쉬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병원에서의 3개월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의 아침을 준비하고 병원에 도착해서 밤 10시까지 간병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빨래와 청소를 하느라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하루 4시간 남짓한 수면으로 버티는 날들이 계속되었지만 자식들은 엄마가 해야 할 일이라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자식들의 핑계였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일주일에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고, 딸은 육아가 힘들다며 한 달에 한두 번 짧게 들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딸은 엄마, 저도 애 둘 키우느라 힘들어요. 이해해 주셔야 조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밤낮 없이 남편을 돌보며 스스로도 건강이 악화되어 갔지만 누구 하나 제 건강을 걱정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해서 병실에서 잠깐 졸고 있는데 간병인이 어머니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요. 자식들은 뭐 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타인이 제 고생을 알아주는데 정작 제 자식들은 모르는 척했으니까요. 더욱 상처받은 일은 아들의 동료가 병문안을 왔을 때였습니다. 아들은 그 앞에서 저희 어머니가 좀 옛날 분이시라서 병원에 계속 있으려고 하세요. 집에서 쉬시라고 해도 안 들으세요. 마치 제가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 저는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아니라 부끄러운 존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딸의 아이 돌잔치 자리에서였습니다. 저는 남편 간병으로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지만 손자의 돌잔치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저의 외모를 대놓고 평가하며 어머니가 좀 더 단정하게 입고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사진 찍을 때 좀. 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들은 저를 감싸기는커녕 엄마도 이제 나이에 맞게 옷 좀 신경 쓰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라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습니다. 저는 54년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단 한 번도 옷 한 벌 제대로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끄러워한다니요?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딸의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창피해요. 친구들 앞에서 엄마 모습 보이기가 부담스러워요. 요즘 시대에 어울리지 않으세요.
오직 자녀들을 위해 살아온 저에게 이보다 잔인한 말이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54년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자식들을 키웠는데 결국 저는 그들에게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극한의 모욕감을 느낀 저에게 딸이 던진 마지막 한마디가 바로 엄마, 우리 이제 각자 인생 살아요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54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제 존재 가치가 부정당하는 것을 말입니다. 남편의 임종이 다가왔을 때 그는 저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여보, 아이들에게는 적당히 주고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요. 내가 모아둔 게 있으니까 서랍을 확인해 보세요. 남편이 숨을 거둔 후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저는 남편이 말한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한 것은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통장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계좌 내역서 등이 가득했고 그 총액은 무려 15억 원이었습니다. 평생 가난하다고 생각하며 절약에 절약을 거듭했던 저에게는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통장 내역을 자세히 보니 남편은 20년 전부터 조금씩 투자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투자에 활용했던 것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도 사고 심지어 금까지 모아두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돈이 복리의 힘으로 15억까지 불어난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모든 재산이 제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10년 전부터 차근차근 상속 계획을 세워왔던 것입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는 남편이 손으로 쓴 편지도 발견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평생 가족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 시간입니다. 이 돈을 아이들에게 다 줄 필요는 없어요. 그들은 이미 성공했고 자립할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순간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마지막 말과 편지가 저에게 새로운 각성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 살라는 말이 54년 만에 처음 들어본 자유선언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법무사를 찾아가 재산 정리를 했습니다. 법무사는 어머님, 정말 많은 재산을 남편분이 잘 정리해 두셨네요.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경제적 자유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 다음 저는 생전 처음으로 백화점에 가서 자신을 위한 옷을 샀습니다. 매장 직원이 어머님께 어울리는 옷을 골라드릴게요 라며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54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모습을 제대로 본 것이었습니다. 미용실에도 가서 처음으로 파마를 했습니다. 미용사가 어머니 정말 젊어 보이세요. 왜 이제야 오셨어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평생 남편과 자식들의 눈치만 보며 살았던 제가 처음으로 제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제 변화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왜 이래? 뭔가 이상해 이런 말들을 계속했습니다. 특히 재산 소식을 들은 후부터는 노골적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3억을 요구했습니다. 엄마, 제가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요. 3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엄마 혼자 쓸 수도 없잖아요. 딸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엄마,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집도 넓은 곳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5억 정도 도와주실 수 있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거절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아들은 제가 망설이자 엄마 혼자 그 돈 다 어디에 쓸 거예요? 어차피 우리 것 아니에요? 라며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딸 역시 엄마가 죽으면 어차피 우리가 상속받을 텐데 지금 주시면 안 돼요? 세금도 아낄 수 있고요 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의 관심은 저라는 사람이 아니라 돈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각자 인생을 살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사를 갈 거야. 앞으로 연락하지 마. 너네가 말한 대로 각자 인생 살자.
자식들은 당황했지만 제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갑자기 왜 이러세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라며 따졌지만 저는 돈 문제가 아니란다. 존중의 문제야 라고 답했습니다. 딸 역시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라며 만류했지만 저는 가족이라면 더욱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54년간 너네를 위해 살았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잠들 때까지 하루도 쉰 적이 없었어. 너네 교육비를 위해 내 끼니를 거르기도 했고 너네 옷을 사주기 위해 내 옷은 10년도 넘게 입었어. 그런데 나를 짐이라고 창피하다고 하지 않았어? 이제 그 짐을 벗어줄게. 자식들은 뒤늦게 사과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받아들일게 하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 진정으로 나를 존중하게 될 때까지 나는 나의 길을 갈게. 이제 정말로 각자의 인생을 살아보자 너네도 나도 말이야. 그날 이후 저는 정말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이사 갈 곳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는 깨달음의 시간을, 저에게는 진정한 자유의 시간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고향인 영주로 이사를 간 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74년간 잊고 살았던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던 저는 복지센터에서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74세에 시작한 공부였지만 배움의 기쁨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글자를 따라 쓰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6개월 후에는 간단한 일기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았습니다. 친구들과 파크 골프를 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런 단순한 문장들이었지만 저에게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파크 골프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을 제대로 치지도 못했지만 점차 실력이 늘면서 함께 운동하는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김할머니, 이할머니 등 나이 비슷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도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족 외에도 제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기 돌봄이었습니다. 가족만 돌보느라 자신은 뒷전이었던 제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사, 충분한 수면, 그리고 취미활동까지.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8개월간의 자립생활 후 저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도 결국은 공허하다는 것을.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희생이 아닌 선택으로,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르신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한글을 배운 덕분에 글을 읽어드리고 파크골프를 배운 덕분에 운동을 가르쳐 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 책을 읽어드릴 때면 그분들의 감사 인사에 저는 진정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보람은 일방적인 희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상호작용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족을 위한 헌신과 타인을 위한 봉사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전자는 의무였지만 후자는 선택이었고 그 선택에는 자유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어린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또 와주세요. 라고 말하며 달려오는 아이들을 볼 때면 저는 처음으로 순수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제 자신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된다는 건, 그것도 대가 없이 사랑받는다는 경험이었습니다. 15억의 재산도 의미 있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학금 기금을 만들어 어려운 환경의 학생 50명에게 매년 교육비를 지원했습니다. 복지센터에는 최신 운동기구를 기증했고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나눔 사업에도 월 500만 원씩 후원했습니다. 돈이 단순히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10개월 후 딸 지영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딸은 제가 없는 동안 육아와 가사일의 무게를 직접 느끼면서 저의 헌신을 새롭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이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하면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가족을 돌봤는지 이해하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저는 그동안 엄마의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가 없으니까 모든 게 힘들더라고요. 특히 아이가 열이 날 때 밤새 돌보면서 엄마가 저를 키울 때도 이런 마음이었구나 싶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지영의 사과를 받아주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다시 시작하자. 나는 더 이상 희생만 하는 엄마가 아니야. 나도 내 삶이 있고 내 시간이 있어. 그것을 인정해준다면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 딸은 이를 받아들였고 실제로 저와의 관계에서 경계를 지키며 상호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 육아 도움을 당연하게 요구하지 않았고 대신 저의 새로운 활동들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아들의 경우는 더 오래 걸렸습니다. 1년이 지나서야 직접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직접적인 사과는 어려워했지만 엄마, 그동안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엄마도 엄마만의 인생이 있으시죠.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며 지내면 좋겠어요. 저는 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야. 이제부터 우리는 부모와 자식이기 전에 한 명의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서로를 존중해보자. 가장 중요한 변화는 관계의 패턴이었습니다. 이제 자식들은 저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았고 저 역시 자식들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독립적인 개체로서 만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한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도 저의 변화를 보며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70대, 80대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특히 같은 상황에 있는 중장년 여성들에게는 더욱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분들이 나도 내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역 복지센터와 여성회관에서 강연 요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희생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74세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 제가 여러분께 증명해 드리고 싶은 것은 언제든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강연을 들은 한 6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40년간 가족만을 위해 살았는데 오늘 강연을 듣고 나니 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제라도 저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겠어요. 나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늦지 않은 자유와 새 출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74세에 한글을 배우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희생만 하며 살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내 삶을 살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헌신은 아름답지만 그것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까지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큰 교훈은 균형입니다. 타인을 사랑하되 자신도 사랑하고 가족을 돌보되 자신도 돌보며 희생하되 존중도 받는 것.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자신을 찾고 존중받고 사랑받을 때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삶의 시작에는 정해진 시기가 없습니다. 제가 74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듯이 20대든 40대든 60대든 80대든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인 희생이나 의존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지속 가능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사랑은 자신을 잊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빛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54년 만에 찾은 저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안에서 빛나는 것은 자유롭고 당당한 영혼입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74세에 비로소 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이제는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미소를 지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응원합니다.